이 색을 이제 생멸문이라고 하고, 이 생멸이 뭐냐면 생각이 나고 없어지고 하는 걸 이제 생멸이라고 하고, 뭐 만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생멸이고요. 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작용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법칙만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공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너무나 이게 좀 싱겁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인간이 어떻게 왜 그러한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인간은 왜 개는 개의 행동을 하느냐. 그렇죠? 나무는 소나무인데도 똑같은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들끼리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면은 뭔가 이거는 조건이 달라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건을 마주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뭔가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 환경과 접해졌을 때 뭔가 야만의 어떤 독특한 대항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를 그러면 누가 알려줬냐? 누가 그걸 알려줬어? 안 알려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로 살아간단 말이죠. 새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러한 대응 방식, 인간이 인간다움인 것, 인간다움인 것을 하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한 것들을 갖고 태어나더란 얘기죠.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선험적 경험입니다. 예, 우리가 경험적 경험이 아니라 선험적 경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 오온을 설명을 할 때 본성과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성과 기질만 갖고는 사실은 이게 또 설명이 좀 불가한 거예요. 왜 그럼 본성과 기질이 있으면 남과 여라고 하는 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진짜 이게. 이 본성만 갖고도 안 되고 또 기질만 갖고도 또 이게 인간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보태면 설명이 조금 되냐면 이 본성은 그것이 그것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네가 성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는 그것이 그것 다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 다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을 맹제가 인의예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성에는 인의예지가 있다. 그것이 도덕적 규범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발현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도덕적 규범이거든요. 그게 어떤 행위 자체가 감정이 드러남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자는 남자 다음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죠. 여성은 여성 다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성에도 사실은 그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가 되잖아, 그죠? 그 엄마가 되는 걸 누가 가르쳐 줬냐고. 안 가르쳐 줬지만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면 엄마의 마음을 애들도 느낀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그걸 누구도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양수인이는 뭐라 그러냐면 양지라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양지. 그냥 아는 것. 그거를 양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험적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선험적 경험이 외부의 길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느 일정 부분 동안은 이 정이 정부의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내가 그런 감정을 왜 느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뇌도 우리가 구조로 보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은 정부기 때문에 정부의 분별력이 있죠. 뭐가 올라오면 이게 뭐 때문에 올라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 근데 뭐에 대해서 막연해, 찝찝해 이렇게 했을 때 그 불안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적의 정보는 아니거든. 정보는 직접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
여기에 기인해서 이 정보에 기인해서 사건에 기인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직접적인 예. 적인데 막연한 불안은 이거는 정보가 없어.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선험적 경험이 이 어떠한 그 우리 그 12연기 중에서 명색에 도달할 때 있잖아요. 명색까지 도달하기 요 때에 지금 새겨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은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게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떤 정보든 나한테 불안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것들, 이 불안이든 저 불안이든 똑같이 이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어떠한 불안이 됐든 뭐 염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스위치 역할만 한 것이지 실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입된 불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를 경험해서 정보를 통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과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불안을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뭐 아무거나 생각하는데 이제 불안을 느끼거나 마음이 이제 툭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내재된 선험적 경험이 길을 만나서 외부 환경에 정보의 변별력을 갖기 전에 형성된 감정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돌출되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사실은 다루기가 되게 힘든 요소예요. 그거 다루기가. 근데 다른 데서는 다루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올라오니까 지가 알아서. 올라오면 그냥 저희는 하는 거 그냥 그렇죠. 그렇구나 하고 또 그냥 또 제가 가는 거니까. 그게 또 오래 가는 것들도 있지만 또 오래 가지 않는 것들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선험적 경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질서가 들어있죠. 질서. 뭐 어떤 질서냐면 인간다움. 동물의 성에는 동물이 동물 다음.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해요. 도덕.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이 아니라 도덕적 경험. 도덕적 경험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인간 행동에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실제 드러난 도덕이고요. 이건 내재된 도덕. 선험적 경험은 내재된 도덕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선험적 경험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니가 들어가 있거든. 니. 그죠? 니가 들어가 있던데 이 니는 하늘에 그 움직이는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게 법칙이니까 법칙은 질서잖아. 그 질서를 잘 따르는 게 도덕이잖아요. 우리가 공중도덕하는 것도 뭐냐면 어떤 질서를 잘 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거기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걸 법칙을 따르는 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는 그 천리를 따를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험적 경험이죠. 그 왜 인간이 인간다움, 뭐 개는 개다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 정보를 변별을 했을 때에 내가 정보 변별력을 갖기 전에 그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었을 때의 그런 것들, 그 정보 없이 만들어진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정보 없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보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생각 안 하거든. 그렇죠. 번뇌만 자꾸 생각하거든. 번뇌가 끊어지면 니르바나라고 하거든. 그 번뇌가 끊어져도 사실 니르바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렇게 묵가를 해버린다. 그래서 정말 원인모를 불안도 있고 어떤 때는 아까 같이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제 예전 같으면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좀 궁금한 것도 선생님한테 그게 쑥 빠져나가는 게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잖아요. 기처럼 뭐가 달라붙어 있던 것 같은데 뭐가 쑥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감정 분자가 정형화됐던 것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 현상이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다가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도 여기다가 뭐가 쑥 빠져나가갖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예. 뭐가 좀 텅 빈 그게 빠져나가는 동안 텅 빈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똥도 내 안에 있을 때 꽉 차 있는데 넣고 나면은 허전한 아직 내 안에 있을 땐 그 내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죠. 나쁜 감정도 사실 내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면 그 공간을 차지했던 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난 당연히 그거를 늘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나는 허전해져 버리죠. 예. 감각적으로 그걸 늘 느끼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처음 쓸 때는 막 안경 불편하지만 나중에 안경에 적응을 딱 해버리면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시계 차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인간은 그렇게 적응을 해요. 이물질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처음 대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데 뭐가 이질감 느끼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되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빠져나가 봐야지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게 빠져나가면서 몸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내가 산발적으로 알려줬던 거를 이제 성리학을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처음에는 존재론이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의 그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에서 이 존재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과거가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삼세 유다. 그리고 이걸 또 일체유다. 그래서 일체유라고 하는 게 과거세법, 미래세법, 그 현재세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철일체유보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장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과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인과. 그죠? 과거에 인이 있어서 현재의 과로 드러났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인이 있다고 해서 꼭 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과가 있어갖고 인이 있음을 아는 것이지 인이 있어갖고 과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A, B, C, D를 코딩을 하면 그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과를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예측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을 살 때 사실은 우리도 오늘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영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이걸 미리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1시간 후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존재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이제 저기가 되냐면 공과 무상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무상과 충돌이 무상인데 무슨 이게 있냐. 이게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시간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열반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걸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갖고 여기 나왔던 게 이제 중간학이에요. 중간학이 나오니까 중간학은 뭐냐면 그야말로 공을 얘기하는 거거든. 중을 얘기하는 거거든. 중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허무주의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식학이에요. 유식학인데 이 유식학은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이에요. 그 인식론은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서 세상은 오직 마음이 있어야 저기가 된다. 이렇게 일체 유심조를 여기서 일체 유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비롯해서 이렇게 저기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걸 보고 왜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그 인식이 아니라 인식 뒤에는 해석이 있다. 예. 어? 그 인식 뒤에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해석을 덧붙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식학에서 우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해석론. 이건 우리 이제 감정화해 기법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인식했어? 그렇게 인식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 뭐?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 그것이 뭘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해석 과정이 없이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이런 병이 이렇게 있으면 딱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물 담는 거라 하는 걸 대부분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건 뭐에 기초된 거냐면 이미 선험적 경험의 기질과 그 거시기를 통해서 이게 그 명색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축적된 정보로 인해서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거를 물을 담는 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린애한테 이걸 갖다 주면 이게 물을 담는 것인지 뭐를 담는 건지 모른다고. 이 자체의 기능, 사물의 기능 자체를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물이 또 저기 공기청정기야 이렇게 하면은 공기청정기야라고 인식을 한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미 저거에 대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저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인식 기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론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연문과 생멸문이 어떻게 야들이 상호 호환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진연문은 뭐냐면 여기 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네. 진연문은 뭐냐면 여기는 끊임없이 이원성의 세계거든요. 생멸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거 계속 생멸, 찰나멸이라고 하는 생멸문이거든 이게 모든 것이. 근데 이것만이 지금 이원성의 세계만이 우리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뭐냐면 이 진연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연문과 생멸문이 본성 안에는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 뭐 사단만 들어있다, 이것도 말이야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질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기질은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이 기질에서는 항상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지만 여기 진여문에는 진여성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심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공심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갖고 우리가 이 생멸문을 떠나서 진여의 세계에서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지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잡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잡이는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의 도덕적 규범은 불교는 잡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도덕적 규범을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천리를 순응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론도 우리는 오케이, 인식론도 수렴, 존재론도 수렴. 때로는 이 우리가 시간도 네 가지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도 네 가지로 사용하는데 인지적 시간을 사용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존속하게도 하는 거죠. 가상으로. 예. 그래야지 인과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과가 있는데 인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 인을 심으면 과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추도 가능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인지적 시간이 없으면 만약에 도인이 다 돼버리면 인지적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작용을 통해서 생멸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막 먹고 싶은데 먹지 마.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먹고 싶은 거는 내 안에서 본성이든 뭐든 하여간 욕구를 느끼는 건데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인식의 어떤 주체거든요. 인식의 주체가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살아. 근데 절대 그건 틀린 말이고요. 95%가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적 데이터를 베이스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막 변지 속에서 막 굴려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내 마음에서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반영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반영하지 못하면 그게 순리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반영을 하든 반영을 하지 않든 모든 게 순리예요, 인간한테는. 예. 근데 인간한테 떨어지는 삭시 뭐냐?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예? 삭시. 근데 우주적 입장, 자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A를 하든 B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A를 선택하면 A대로 펼치는 거고 B를 하면 B대로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이게 선이다 악이다가 없어. 그 자체가 그냥 순리를 따르는 거고 그 자체가 도덕적 규범이요. 근데 인간 입장으로 딱 와보니까 A와 B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익이 다르더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막 우리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은 없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일, 나쁜 일이지 그게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정해져 있어요? 없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을 변제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 다음에 반영하는 것들이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 다음을 할 때 왜 그러면은 인간 다음이 발현이 안 될까?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거. 그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게 칠식. 예. 우리 칠식이 그 말라식인데 거기가 평등성지잖아, 그게. 그죠? 그 평등성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고 그 평등성지 칠식, 말라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이 아래하식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것이 칠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뭘로? 느낌으로. 근데 칠식에서 그것이 평등성지로 전환이 돼버리면 우리는 본성과 여기 본연지성과 이 저기가 합의를 딱 이루는 거예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딱.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거고.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문과 그 생멸문을 나눠놓고 우리 불교에서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도 안 됐던 것들이.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성도 초월 못하는 게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거나 뭐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남의 다리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어떤 사람이라도 명상은 어떤 형태로 하든 도움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병원에서 특히 치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명상을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무조건 되죠.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명상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위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무위법밖에 없는데 무위법이 아닌 유위법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런 데다 거기다 플러스 열심히 한다? 이거는 사고야.
편향되고 자기 고집 생기고 그러다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이게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유의법의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뭘 좀씩 경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거를 그렇게 막 주장을 하지. 진짜 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위법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지만 그 한 물건을 찾으려면 무위법을 갖지 않고는 절대 그거는 불가한 건데 지금 근데 이제 유의법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익은 있어요. 태무 씨 초창기에는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단주 알고 그렇죠.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딱 더 전진을 못하고 스톱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공부는 무위법으로 해야 되는 거. 그 무위법으로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 도달하는 게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요. 많은 거 나중에 이제 그런 회의감이 딱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회의감도 감이잖아. 감. 네, 예. 느낌이잖아. 네. 근데 인간은 또 그걸 또 판단을 못 해. 이게 느낌이구나 하는 걸 모르고 그 회의감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번번이 속아요. 번번이 속아. 이게 제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유의법으로 자꾸 도달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이론이야, 뭐 유의법, 뭐 이론이야 공부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론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체득의 문제에 봉착해서는 무위법이 아닌 어떤 그 우리 의지를 사용하거나 그쪽 노력을 하거나 물론 이제 오는 거야 노력이 있어야 되죠. 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딱 앉아서 그걸 할 때만큼은 완전한 무위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한다는 걸 한 거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지.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위법을 터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무위법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거든.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그게.